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고시 군문 국어 강사 김덕규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편 어문규범 편입니다. 어문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와 표준발음법, 그리고 외려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이 어문규범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문규범 자체가 이게 법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문을 모두 외워야 되는 것이 많아서 학습자의 부담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출제가 좀 안 되는 영역이긴 하나, 자 그렇지만 뭐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소홀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역할은 학습 경감을 덜어드리면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게끔 하는 것이 강사 본연의 어떤 그 자세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중레이더 보시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를 언어 규범, 즉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어와 함께 문법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비교적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1 한글 맞춤법 원칙 제1장 총칙입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소리대로 적되라고 하는 것은 표음주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또 혹은 음소주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표음주의 표기법, 음소주의 표기법.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표의주의 표기법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다른 말로 형태음소주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제1항에 보면 한글 맞춤법을 적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법에 맞게 한다. 사실은 여러분 소리대로 적는 것이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표음주의 표기법이 원칙이에요. 이걸 이제 요게 원칙인 이유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따라서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소리대로 즉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하늘, 구수에 정말 모두 발음대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음대로 적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뜻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꽃 다음에 여러분 이가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발음이 뭐가 되는 거죠? 꼬치가 됩니다. 표준발음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건데 이 꼬치가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거를 표음주의 표기법에 따라서 발음 나는 적게 되면 얘가 꼬치가 여러분 이게 플라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는 닭꼬치를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뜻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의 단어의 형태를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보완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음주의 표기법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 즉 표의주의 표기법이 이게 이제 보완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원칙 규정과 보완 규정 두 가지를 모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번 먹다 2번 구름 3번 설거지 4번 미안해. 다음 중 한글 맞춤법을 적는 원칙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구름 설거지 미안해는 모두
소리대로 적었습니다만 먹다는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니죠, 여러분. 먹다의 소리는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먹다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먹다로 적어야 되는데 먹다로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먹다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만 뭐가 되는 것이다? 뜻을 파악하기 쉽게, 즉 형태 음소주의 표기법에서 적은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적은 것이다, 여러분? 소리대로, 그러니까 음소주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1번 흐르다. 자, 2번 많다. 3번 달리다. 4번 나르다. 자, 다음 중 한글을 적는 표기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흐르다, 달리다, 나르다는 모두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많다 같은 경우 실제 소리는 만하고 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소리는 많다지만 실제 적기는 만, 히읗 따로 적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뭘로 적는 것이죠, 여러분? 형태 음소주의, 즉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표음주의 표기법과 형태 음소주의 표기법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규정을 정해놓은 이유는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더니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신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정확한 어떤 뜻인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자, 띄어쓰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럼 띄어쓰기 규정 보시겠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 터는 여러분 띄어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요 여러분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는 여러분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단어지만 앞말에 붙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조사는 단어인데 앞말에 붙였느냐? 바로 자,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사는 단어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 보시겠습니다. 외려는 외려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제3항 외려는 외려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외려는 이제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온 말 중에서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 중에서 우리말 어휘 속에 포함된 말들을 외래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외래어도 마찬가지 자, 그 규칙에 맞게 적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후라이드 한 마리 주세요 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프라이드 한 마리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떤 외래어가 맞는 표기인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자, F는 어떤 자 경우에 따라서 히읗과 피읍으로 모두 발음이 되는데 근사값인 F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후라이드는 틀리고 프라이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걸 정해놓은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인 것입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입니다. 제2장 잠호입니다. 사항
한글 자모의 수는 20 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모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은이죠, 그죠? 니은.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그리고 비읍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성과 마지막 종성에 해당되는 자음을 쓰는 겁니다. 그죠? 예. 초성과 마지막 종성에 해당되는 자음을 쓰고 그 다음 중간에 뭘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하고 의, 그죠? 이하고 의가 들어갔죠? 이하고 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자음 명칭의 규칙성인데요. 이 규칙성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것이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역입니다.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쵸? 그리고 이제 시옷. 이렇게 요 세 자음만 정상적인 그 자음 명칭 범주에서 이제 벗어나 있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얘는 기읍이 돼야 할 것이고 여러분. 얘는 디읒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읒이 돼야 합니다만 이렇게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예, 시옷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세 개만 다릅니다. 이 세 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사실 이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훈몽자회에서 처음 이 한글 자모의 명칭을 정했는데 한글 자음을 이제 이름을 정해놓고 여러분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써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한글을 읽지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 뭘 써줘야 돼요? 그 옆에다가 한자음을 적어줘야 돼요. 한자음. 예, 한자음을 적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기읍이라고 적고서 한자음을 적으려고 보니까 자, 기는 한자음이 있는데 읍에 대한 한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읒에 대한 한자음이 없어요. 그리고 시읒에 대한 한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한자음이 존재하는 역으로 바꿔주신 거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긋은 없지만 자, 그러니까 요 말자가 이게 끝말자입니다. 끝말자. 요 끝말자가 다행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자를 적어두고 이걸로 이제 끝이라고 읽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옷인데 이 옷자가 한자에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죠? 예, 옷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옷 의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옷 의자를 적어놓고서 그다음 이제 뭘로 읽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뜻으로 이제 읽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자로 적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FATHER을 이제 우리가 영어 읽을 줄 모르니까 옆에다가 써주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써줘요? 파더라고 써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니은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한자를 적어줘야 돼, 이렇게. 그죠, 여러분? 예, 한자를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자음이 있으면 적어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자음이 없는 경우, 그죠? 한자음이 없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읍에 대한 한자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읒 한자음 없습니다. 읒 한자음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한자음이나 뜻을 찾다 보니까 기역으로 바꿔준 거고 디귿으로 바꿔준 거고 시옷으로 바꿔준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개만 자, 한글 명칭의 규칙성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음입니다, 여러분. 모음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가 되겠습니다. 붙임이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요 한글 자모의 순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음의 순서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 자음의 순서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까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된소리가 예사소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한글 자음 배열 순서가 되겠고요. 모음 배열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 이를요 뒤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아에다 뒤에 붙이면 아, 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다음에 애가 오는 것이고요. 야에다 이 붙이면 얘가 되는 거고, 어에다 이 붙이면 애가 되겠고요. 여에다 이 붙이면 얘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것이, 오는요, 오는 바로 이를 붙이지 마시고요. 오에다 아를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에다 아를 합하시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여기다 이제 이를 붙이시면 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하고 이를 합하면 오,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는 이를 합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글자가 존재하지 않죠. 요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요는 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에다가 자, 이를 합하면 뭐가 되는겠죠,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우는 여러분 이하고 바로 합하지 않고 오는 아하고 바로 합해, 오하고 아하고 합했듯이 우는 반대로, 자, 우하고 이를 바로 합하지 마시고요. 우는 자, 어하고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하고 어를 합하면 워가 되고요. 워에다 이 붙이면 자, 왜가 되고요, 여러분. 그죠? 마지막으로 우하고 이를 합하면 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하고 이를 합하면 의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음의 배열 순서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뭘 외우시고요, 여러분? 아야, 어여, 오요, 우, 유를 먼저 외우시고, 거기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를 각각 합하는 방식으로, 그죠? 예, 아에다가 이를 합한다. 그죠? 에. 아에다가 야를 합한다. 자, 이제 야에 참 방금 반대입니다. 아에다가 이를 합한다. 에. 야에다 이를 합한다. 예. 어에다 이를 합한다. 에. 여에다 그죠? 이를 합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는 뭐하고 합해라, 여러분? 오는 아하고 합해라. 그죠? 아하고 합해라. 와. 그다음에 여기다 이를 합해라. 왜. 다시 오에다 이 합해라. 왜. 그죠? 그다음에 우는 어하고 합해라. 그렇죠? 그래서 워가 되고, 워에다 이 합해라. 왜. 그다음에 우하고 이 합해라. 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하고 이를 합하면 의. 이렇게 해서 자, 모음의 총 모음 19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는 원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모음 배열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번 나라. 자, 2번 뇌물. 3번 노름. 4번 누비옷. 자, 이렇게 4개의 단어를, 자, 다음 보기의 단어를 자,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순서, 자, 이걸 순서대로 배열한 걸 바르게 찾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모음 배열표를 알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일단 이제 아가 제일 먼저 오니까 1이 제일 앞이겠죠. 1,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순서냐. 봅시다, 여러분. 자, 뇌물의 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를 찾아보세요. 왜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름의 오입니다. 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는 그래요. 뇌보다 앞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무엇이 예, 노름이 뇌물 앞에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는 어디 있습니까? 자, 왜 뒤에 있죠. 그죠? 따라서 1, 3 그리고 그다음에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에 우리가 쉽게 대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모음 배열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표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먹다, 그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밥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먹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묻고가 되죠. 그리고 밥도가 돼요.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면 뒤엔말 첫 소리가 항상 뭘로 바뀐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된 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가 따로, 고가 꼬로, 도가 또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앞에말 받침 때문에 앞에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일 때 뒤엔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 되기 규칙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된소리 되기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된소리 되기 규칙은 이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된소리 규칙이 아닌데 된소리 규칙이 아닌데 된소리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쩍새, 어깨, 오빠는 된소리 지금 규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뜻하다, 살짝, 담뿍, 몽땅 모두 된소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소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그때는 무엇으로 적는다? 된소리로 표기합니다. 하지만 된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된소리를 적지 않고 이렇게 다, 고, 도처럼 예사소리로 적습니다. 사실 된소리 규칙이 이게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된소리 규칙 1. 자 이렇게 앞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일 때 자 된소리로 바뀐다. 두 번째입니다. 2입니다. 된소리 규칙 2.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는 된소리를 발음합니다. 자 용언, 어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안다. 이렇게 어떤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그래요.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 용언에서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얘가 안다가 단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다, 안고, 안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언은 단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요. 이게 변하는 걸 우리가 용언, 활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활용한다. 그래서 용언이 활용할 때 이 변하지 않은 앞에 부분 안을 뭐라고 그래요? 어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변하는 뒤에 부분 다, 고, 지를 뭐라고 그래요? 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언, 어간이 뭘로 끝나 있으면 니은이거나 미음으로 끝나 있으면 뒤에 말이 뭘로 발음나나? 된소리 규칙에 의해서 된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얘가 발음이 뭐가 됩니까? 안, 따가 되고 얘는 발음이 안, 꼬가 되고 얘는 안찌가 되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된소리 규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요 된소리 규칙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나중에 문법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납니다. 예를 들면 볼. 자 여러분 볼. 그럼 아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다에서 온 말이죠. 그렇죠? 보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다에 보니까 보가 뭐예요? 보다에서 우리가 앞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죠. 그럼 보가 어간이죠. 어간. 그렇죠? 어간. 보다에 보니까 어간이고요. 이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볼은 어간, 보에 리을, 어미가 붙은 건데요. 이 리을, 어미가 붙잖아요. 그럼 봐봐. 볼 거를, 자, 볼 거를 가져와라라고 합시다, 여러분.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자, 보다 다음에 어미 리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리을. 그러면은 앞에 보다가 어간이고요. 그죠? 뒤에 리을이 이제 어미인데요, 여러분. 자, 이 볼 다음에 볼 거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거를이라고 하고 볼 거를, 그렇죠? 볼 거를. 야, 가서 영화 볼 거를 빌려와라. 그죠? 이렇게 볼 거를. 그럼 얘가 뒤에 말이 된소리로 볼 거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 어미 리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 규칙에 의해서 된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된소리 규칙이라고 하고, 이 규칙에 의해서 소리가 바뀌는 건 된소리로 적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이 규칙이 아닌데 된소리를 바뀌면 모두 그냥 된소리 적으시면 돼요. 소쩍새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쩍으로 적은 것이고요. 어깨, 오빠, 산뜻하다, 살짝, 담뿍, 몽땅 모두 이 규칙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살짝 리을로 끝났잖아. 리을 뒤에서 아까 된소리를 적는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봐봐.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뭐야 그냥. 이게 살이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잖아. 그치? 예를 들면 자 살 거다. 나는 열심히 살 거다. 나는 열심히 살 거다. 이러면 여러분 이 살이 어디서 말이에요? 살다의 소문이 살다. 그쵸? 살다. 즉 살다라는 용언 어간에 뭐가 붙은 거야? 리을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살다의 소문이 아니잖아. 그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용언 어간에 그러니까 용언 어간 뒤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것이 바로 이 된소리 규칙인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날다. 그죠? 참,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먹을. 이 먹다가 용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먹다라는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에 리을이 붙은 거예요. 앞에가 어간이고 뒤에가 어미니까. 자, 그래서 먹을 거를. 그럼 이 거를이 어떻게 발음돼요? 된소리로 먹을 거를로 발음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여러분? 바로 된소리 되기 규칙 세 번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될 때로 되라. 그럼 얘가 될 대로가 아니라 될 때로로 발음 나죠, 여러분. 때로로 발음 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앞에 되다가 용언이고 되다라는 용언에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리을, 용언에 붙는 요 리을을 뭐라고 한다고?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고 이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뒤에 말이 뭘로 바뀐다? 모두 된소리로 바뀐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 된소리 되기 규칙이라고 한다. 근데 이 살짝에서 살은 용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 용언과 관계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된소리 되기 규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는 다 뭘로 적는다? 그냥 산뜻하다, 살짝하다, 담뿍하다, 몽땅 모두 된소리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 다만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에 말이 뭘로 끝나면 앞에 말이 기역이나 비읍으로 끝나면 뒤에 말이 뭘로 바뀌는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이 된소리 규칙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규칙에 의해서 소리가 바뀐 것이니까 그때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다만 규칙이 아니고 즉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 날 때 그때만 된소리를 적는 것이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법석, 야단, 법석, 그죠, 여러분? 법석이 맞고 야단, 법석은 틀려요. 이건 틀려요. 왜 틀려요, 여러분? 자, 앞에 말이 기역, 디귿, 비읍일 때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바뀌는 건 된소리 규칙이고 그땐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여러분? 이렇게 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법석이 맞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깍두기가 맞고 깍두기는 틀리죠. 그 이유가 앞에 말이 기역일 때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바뀌는 건 된소리 되게 규칙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깍두기가 아니고 깍두기가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6항 자, 디귿, 받침 뒤에서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는 디귿과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과 티읕으로 적습니다. 칠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굿 다음에 이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 구지라고 읽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같다 다음에 이가 오면 뭐라고 읽어요? 같이라고 읽죠? 예. 근데 이렇게 소리, 즉 디귿이 무엇으로 바뀌어도 지읒으로 바뀌어도 지읒으로 적지 않습니다. 티읕이 무엇으로 바뀌어도 치읒으로 바뀌어도 치읒으로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디귿과 티읒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어도 자, 지읒과 치읒으로 적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 여러분? 디귿과 티읒으로 적는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발음만.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의 변화입니다. 발음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게 제6항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갓이가 있고요. 가치가 있어요. 요 갓이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함께라는 뜻이고요. 예, 요건 이제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값, value.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 갓이와 가치가 발음이 위의 가치가 뭐가 되죠, 여러분? 발음이 가치가 되는데 만약 발음대로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가치 발음대로 적게 되면 요 가치로 적게 되면 요게 함께를 뜻하는 것인지 이게 값을 뜻하는 것인지 뜻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 자,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 돼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우 가치로 적게 되면 좋은데 소리대로 적으니까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뜻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갓이라고 적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갓이는 어법에 맞게, 가치는 밑에 있는 값을 타는 가치는 소리대로 적은 것입니다. 6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7항 디귿 받침소리입니다. 디귿 받침소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덧저고리, 돗자리, 우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덧저고리에서 시옷이 발음이 안 되고요. 시옷이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디귿으로 바뀌어요. 덧저고리 하고 디귿으로 바뀝니다. 근데 돗자리 디귿으로 바뀌어요. 우덜은 모두 디귿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덜은이 되는 거겠죠. 하도 디귿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디귿으로 발음이 바뀐다고 해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적는다? 자, 시옷으로 적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제8항입니다. 8항. 게레메페해의 예는요. 여기 사용된 예는 에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예로만 적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혜택, 사례, 계집, 핑계, 폐품, 계시다는 모두 혜택도 되지만 발음이요. 혜택도 되지만 혜택도 돼요.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쓸 때는 어떻게 써라? 혜택이라고 써라. 그죠? 그래서 핑계라고 자, 써야지 핑계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알겠죠? 다만 원래부터 음이 개인 것들이 있어요. 개송, 게시판, 개양, 개제, 휴, 개실 등은 원래 음이 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개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8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항입니다, 여러분. 9항은요, 8항과 비슷한 건데요. 이 의입니다, 의. 이 의가 여러분, 자, 보세요. 민주주의에서 보시면 이 의는 발음이요. 민주주의가 물론 발음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어떻게 발음이 될 수 있냐면 민주주의라고 발음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이 우리의를 우리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애로 발음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봐봐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첫음절이 아닌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로 발음해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사입니다. 조사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애로 발음하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음이에요, 발음. 대신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된다? 적을 때는 반드시 의로만 적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 제9항입니다. 제9항. 9항은 자, 의가 이로 소리가 나거나 애로 소리가 나도 적을 때는 반드시 의로 적어야 한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적으면 이건 초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9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10항 보시겠습니다. 10항. 한자음 녀,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습니다. 두음 법칙은 뭐냐면요. 한자음에서 첫음에 녀, 뉴, 니가 올 수 없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음은 녀자예요. 녀자. 한자음으로는 녀거든요. 녀자인데
이 두음 법칙에 따라 첫음에 녀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적지 않고 뭐라고 적는다? 여자라고 적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여러분 뉴대예요. 이게 매질 뉴자거든요. 그러니까 뉴대로 적어야 되는데 첫음에 뉴가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적는다? 유대라고 적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음 법칙은 첫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첫음이 아니면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컨대 자 여자는 안 되고 자 여자가 맞다고 했습니다만 남여의 경우에는요. 남여가 맞고 남여는 틀려요. 왜 그래요? 두음 법칙은 첫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첫음이 아니면 본래음으로 적으셔야 돼요. 첫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결류가 맞고 결유는 틀려요. 역시 첫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음 법칙은 첫음에만 나타나는 음운 제약 현상입니다. 그게 10항이었고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냥, 냥중, 년,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 이런 그죠? 예, 리. 자, 이런 의존명사는 본래 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본래 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 자, 봐봐. 올해가 2018년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2019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2018과 년은 각각의 단어니까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음은 이게 띄어썼으니까 이거 첫음이잖아요. 첫음이니까 첫음에 녀가 올 수 없으니까 연으로 고쳐야 되는데 자 연으로 고치지 않고 년을 쓴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존명사는 두음 법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의존명사는 뭐냐? 혼자 못 쓰는 명사예요. 이 년은 혼자 못 쓰잖아. 앞에 2018 없어봐, 여러분.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못 쓰는 명사는 의존명사인데 의존명사는 첫음에 니은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채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예, 본음대로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부채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예를 들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신여성 보세요. 신여성 남존여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신여성은 여성이라는 말에 신이라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새롭다는 뜻을 갖는 한자가 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여성에서 여는 첫 번째 음절이 아니고 몇 번째 음절이다? 첫음이 아니고 두 번째 음절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음절이니까 본래 음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두음 법칙은 첫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신여성은 무엇과 무엇이 합해진 거야? 신과 여성이 합해진 말이고 따라서 신이 없으면 얘가 몇 번째 음절이야? 첫음과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어떤 한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결합된 말은 분리했을 때 첫음절이면 두음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여기 보세요. 남존여비가 있어요, 여러분. 남존여비는 여자가 세 번째 음절에 왔죠. 그죠? 세 번째 음절에 왔으니까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남존과 여비가 만난 말이고 따라서 남존이 없으면 얘가 뭐 된다? 첫 번째 음절이니까 똑같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합된 말, 결합된 말은 똑같이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음 법칙 두 번째. 부침 3입니다. 부침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부침 2에 준하여 적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한국 여자 대학. 한국과 여자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없으면 여자가 첫 번째 음절에 해당이 되니까 똑같이 뭐야? 두음 법칙에 따라서 여자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합된 말은 두음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1항입니다. 한자음 랴, 려, 례,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유, 이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10항은 녀, 뇨, 뉴, 니가 올 수 없는 것이고요. 11항은 랴, 려, 례, 류, 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량심, 역사, 예의 아니고요. 양심, 역사,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 역시 리, 아까 했죠, 그죠? 여러분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일,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부침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계량, 설량, 수력, 협력 모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10항과 11항을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음 법칙이 뭐냐면, 두음 법칙이란 1. 한자음에서 2. 첫음에 한자음에서 첫음에 자, 니가 올 수 없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리을로 시작하는 모든 한자음이 올 수 없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리을로 시작하는 모든 한자음이 올 수 없고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한자음은 4개입니다. 니은으로 시작하는 건 녀, 뇨, 뉴, 이, 니 4개 올 수 없고요. 리을로 시작하는 건 일체가 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세요. 자, 녀자 안 되고요. 그죠? 녀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뇨소 안 되고요, 여러분. 자, 뉴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토 안 돼요.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니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로 시작하는 모든 한자음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로동 안 되고요, 여러분. 또 락원 안 되고요. 또 력사 안 되고요. 또 룡궁 안 되고요. 또 루수 안 되고요. 루수, 물이 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리발 안 돼, 리발. 이발이죠. 리발 안 돼요, 그죠? 예, 이렇게. 이런 것도 리을로 시작하는 모든 한자는 다 첫음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알겠어요, 여러분? 예,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는 모두 올 수 없다. 니은은 녀뇨, 뉴니만 올 수 없다. 그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두음 법칙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과 률은 열과 율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열, 분, 열이 된 이유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첫음이 아니니까 나, 열, 그 다음에 분, 렬로 적어야 하는데, 자, 무엇 뒤에는 여러분 앞팻말이 모음 보세요. 나 하고 앞팻말이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받침이 없고 앞팻말이 여기 받침이 없잖아. 받침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뭘로 적는다? 열. 그죠, 여러분? 여기 분열. 여기는 받침이 있는데 어떤 받침으로 끝났다, 여러분? 니은 받침으로 끝났다. 그럼 뭘로 적는다? 자, 열로 적는다. 그래서 모음이나 앞팻말이 받침이 없는 모음이거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렬과 류를 뭘로 적는다? 열과 율로, 예,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규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음이 렬과 률이고 첫음이 아니면 렬과 률로 적어야 하는데,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과 율로 적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비열이 맞고요, 그죠? 예, 비열은 틀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 또 분열이 맞고요, 그죠? 분열은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구열이 맞고 학구열은 틀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률 볼까요, 률? 피아노 선율이 맞고요, 그죠? 선율은 틀리죠. 백분율이 맞고요. 백분율은 틀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유가 바로 다만 규정,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과 류를 열과 율로 적는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붙임이 외자로 된 이름에 성을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실립, 최린, 채륜, 하륜 모두 자, 두 번째 음절이 왔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립이라는 사람의, 자, 실립장군인데요. 여러분 실립장군에 보면 시는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름이 뭐야?
이름이 립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름이 립인데, 그러면 이제 성을 빼면 첫음절이잖아요. 첫음절. 첫음절이면 두음 법칙에 따라 뭘로 바꿔야 돼? 입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자, 외자로 된 이름의 경우에는 본음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 김윤우예요. 김윤우. 그러면은요, 자, 쇠금자에 일륜 윤자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도울 우자를 써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얘가 일륜 륜자니까 김륜우가 돼야 돼요. 근데 륜우라고 적지 않고 윤우라고 적은 이유는, 자, 보세요, 여러분. 첫음이잖아, 첫음. 그죠? 김과 윤우가 만난 것이고, 첫음이니까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뭘 적는 거야? 륜우가 아니고 윤우가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신립장군 분도 여러분, 첫음이니까 신입으로 적어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외자 이름, 한 글자 이름인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용용자예요. 그렇죠? 용용자. 만약 용성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용성. 그러면은요, 박용성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박용성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얘가, 자, 성과 이름이니까, 그죠? 이름의 첫 글자나, 첫 글자니까 뭘로 적어야 돼요? 첫 글자는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예, 룡으로 적으면 안 되고, 용성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용성으로. 박용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뭐면, 여러분, 한 글자 이름이면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한 글자 이름이면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그 다음, 자, 부침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가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습니다. 자, 국제연합이 줄면 국련인데요. 이렇게, 자, 국연으로 적지 않고 국련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시련으로 적습니다. 자, 부침 4 보시겠습니다.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니을 소리로 나는 것은, 자,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역시 역과 이용이 만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역이용 보세요. 역이용. 역과 이용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과 이용이 분리가 되고, 따라서 분리가 되면 얘가 몇 번째 음절이다, 여러분? 첫 번째 음절이다.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 이율, 연력학 모두, 예,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치모 역시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예, 수를 적는 경우에도, 예, 똑같이, 예, 부침사에 준하여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관을 보시면 이 여자가 본음이 려인데, 자, 려로 적지 않고 여로 적은 이유는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과 여관이 만난 복합어고, 서울을 빼면 첫음절이 있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여관으로 적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이제 부치모까지 해서 두음 법칙은 자, 11항, 두음 법칙 11항은 끝났고요. 두음 법칙 12항입니다. 한자음 라, 레, 로, 레, 루가 역시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누로 적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자음 리을로 된 경우 모든 리을 한자음이 첫 소리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니은은 녀, 뇨, 뉴, 니가 올 수 없지만 모든 리을로 된 한자음은 다 올 수 없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침일. 하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침이 역시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진 단어들은 뒷말을, 예, 두음 법칙에 따라 똑같이, 예, 적용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13항. 제13항입니다. 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이제 두음 법칙에 쓰니까 보세요. 유유상종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유자가 여러분 이게 종류류자예요. 그래서 이게 종류류기 때문에 첫음에는 뭘로 적었어요? 두음 법칙에 따라 유를 적었죠, 그죠? 류로 못 적는 거야, 그죠? 두음 법칙에 따라서 유를 류로 바꿨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긴 첫음이 아니니까 뭘로 적어야 돼요? 첫음이 아니니까 여기는 오히려 류가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번 치면 첫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상종이 돼야 되는데 유류상종이라고 안 적고 그죠? 예, 유유상종이라고 적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거나 비슷한 음들이 겹쳐나면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항인 거예요, 여러분.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면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이건 이제 두음법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딱다구리냐 아니면 딱따구리냐. 앞에 말이 기역 받침이면 뒤에 말이 어차피 된소리를 발음나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된소리를 적지 않으니까 딱다구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딱다구리가 아니고 딱따구리가 맞아요. 그 이유는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겹쳐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규정 제13행에 여러분 그 적용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씁쓸하다가 맞을까요? 씁쓸하다가 맞을까요? 원래 앞에 말이 뭘로 끝나 있으면 비읍으로 끝나 있으면 뒤에 말이 된소리를 받는 것이 된소리 규칙이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자, 그럼 씁쓸하다가 맞느냐? 아니에요. 아래 게 맞고 위에 게 틀리죠. 왜냐하면 같은 글자가 이렇게 겹쳐나면 어떻게 한다?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무슨 규정? 13항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상 13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 맞춤법 13항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